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부조교 김재민입니다. 김영균입니다. 네, 10월 20일 금요일 부산경마 UCC 방송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간주다 보니까 그렇죠. 지난주보다는 혼자도가 조금 더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훈련 때의 느낌도 지난주보다는 한결 인기마들의 이제 그 훈련 패턴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경주 편성으로 봐서도 복병마가 눈에 확 띄는 경주보다는 어느 정도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좀 더 편성상 정계로 보나 조계로 보나 입상 확률이 높은 그런 경주가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승부 경주를 먼저 예고를 드리면 김영균 위원이 4경주와 9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김재민은 3경주, 7경주 두 개 경주를 승부 경주로 먼저 예고를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 12마리가 출전한 가운데서 이미 수요일날 출마표가 뜨고 나서 한 필이 취소가 됐어요. 3번 게이트 수입맨 흉부 찰과상으로 취소가 됐기 때문에 11마리가 이제 겨루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1300m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 그리고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 과연 어떤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할까?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김영균이요. 네.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어느 마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1300m 입상을 했고 그 입상이 결코 우연 아닌 듯이 이번에 훈련 때 굉장히 그 탄력적인 그런 걸음을 보였던 2번마 부산 볼트 이 마필은 이제 국산 3등급 상위 등급이죠. 쾌한탄생하고 병합을 했는데 그 국산 3등급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탄력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이제 편성 이렇게 약편성일 때는 어찌됐든 최선의 승부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네, 이 마필은 뭐 월요일 조교 때 눈에 좀 확 띄었던 마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산 볼트는 이번 경주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뭐 현장에서도 인기가 많은 그런 마필인데. 뭐 인기가 많더라도 네. 훈련의 완성도라든지 지금껏 보여줬던 그런 내용은 충분히 연투가 가능한 그런 마필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이번 부산 볼트를 이제 대가리 잡았어요. 네, 그렇습니까? 상대가 1순위로 이제 잡을 마필이 1번가 다이나믹 런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 마필도 계속해서 센 말들하고 많이 뛰어본 마필이고 지난번에 이제 부산 볼트에게 지면서 아쉬운 4착입니다만은 이번에 좀 훈련 강도를 많이 높여놨고 국산 6등급 영천 더비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할 때 굉장히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그 착순 아쉬움을 이번에는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시대 기수가 이제 대길 팔리는 말을 가지고 못 들어온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진겸 기수가 지난번에 타가지고 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승부수를 최시대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띄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개상으로 보면요, 이 다이나믹 런이 부산 볼트보다 앞에서 레이스를 끌기 때문에 쌍승은 또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뭐 앞에 도망가면 또 부산 볼트가 이렇게 주폭이 큰 마필은 아니잖아요. 430km도 안 나가는 그런 마필인데 따라가다 보면 이제 주폭의 차이 때문에 2차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죠. 네, 그래서 이제 1번마 다이나믹 런이 전개상은 좀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면 쌍승식으로 공략하는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복승식으로 볼 때 1번마 다이나믹 런과 2번마 부산 볼트 전개상으로도 큰 하자가 없습니다. 이제 변화를 좀 보이는 복병 세력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6번마 백년시대 8번마 한월의 기상 이 두 마리가 이제 복병으로는 보여집니다. 복병으로는 보여지는데 일단 거리 경험이 없다는 단점이 일단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1번마 다이나믹 런이나 2번마 부산 볼트가 컨디션에 특별한 하자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짱이라면 그래도 1, 2
두 마리가 조금 더 이제 유력하죠. 예, 유력해 보이는 경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1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전개상으로도 그렇고 기본기 면에서 좀 앞서 있는 경주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2세마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아직까지 잠재력을 평가하기에 좀 이르다라고 봤을 때 이번 경주는 뭐 작은 이변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어느 마필이에요? 제가 이제 그 지난 데뷔전 때부터 눈여겨봤던 마필이죠. 또 제가 여러 번 또 여러 번은 아니죠. 한 번 뛰었기 때문에 네. 1번만 돌아온 세강자인데 이 마필 이제 이름이 세강자라는 이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제가 지난번 출전하기 전에 방송에서 그러한 설명을 계속 해드렸고 예전에 서울에서 뭐 16조 박원순 조교사가 네. 관리를 했던 세강자 그 말이 생각이 났고 뭐 그 말보다는 잘 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잠재 능력을 지녔다고 우리 고객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데뷔전 뛰고 나서 마필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발놀림도 굉장히 빠릿빠릿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등짝을 또 조선고니로 바꿔놨습니다. 그렇다면 게이트의 2점으로 지난번에 12번 외곽 게이트였고 네. 이번엔 이제 1번 게이트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1번만 돌아온 세강자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왕의 정원하고 병합하는데 그렇죠. 여왕의 정원이 사실 뭐 센 말은 아니지만 5등급 아닙니까? 5등급이죠. 예, 그 말은 뭐 자꾸도 시종일관 8개 나갔다. 앞서는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조교 우수마로 1번마 돌아온 세강자 뭐 봐도 좋겠고요. 상대마 6번마 코리안 엔젤을 두 번째로 봤어요? 네, 일단 뭐 예상은 두 번째로 봤는데 예. 이번 경주 좀 아주 강하게 눈여겨볼 마필, 복병권의 마필이 예. 한두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맨날 매경주 인기마만 소개해드리면 쟤네들 뭐 조교부하러 보는 거야 이런 소리를 그렇죠. 하실까봐 제가 이제 좀 복병권의 마필 예. 배당을 내줄 수 있는 한두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5번마 BK 골드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남아공 트로피 경주에 출전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왜 이 말이 거기에 출전을 할까라는 조금 의아했던 그런 마필인데 능력도 안 되고 기수도 뭐 김태경 기수 태우고 도대체 뭐 하자는 스토리인지. 네. 근데 요 말이 요번에 훈련할 때 보니까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죠. 네. 여기 나갈 만한 정도의 전력은 그때는 데뷔전이니까 안 됐겠지만 네. 이번에 훈련할 때는 확실하게 지난번에 그 남아공 트로피에 나왔던 마필들하고 이제는 뛰어도 해볼만 하겠다라는 그런 탄력이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예, 그래서 국산 5등급 위대한 광경하고 병합을 했는데 거의 대등한 탄력이고 그리고 이제 감량 기수, 최은경 기수를 올려놨어요. 배당이 나온다면 저는 5번마 BK 골드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소개는 제가 3경주하고 7경주를 승부로 예고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경주가 사실 승부 경주예요. BK 골드로. BK 골드. 이게 저도 여기 이제 조교를 보면서 요거 안 팔리면 요거 놓고 한번 때려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네. 이게 신마치고 말이죠. 이 주법, 주행 자세가 그렇죠.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목놀림도 부드럽고 저는 5번마 BK 골드 김영균 위원이 이제 같이 이제 훈련 상태를 관찰을 했는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린다면 말이죠. 이경주는 5번마 BK 골드 꼭 관심을 갖자. 노트를 좀 해 두시고 어차피 BK 골드를 만약 놓고 배당을 노린다면 구멍수 조금 더 늘려도 돼요. 그래도 되죠. 어차피 이제 5번 BK 골드가 들어온다면 네. 기본적으로 배당이 무조건 두 자릿수 이상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고로 많이 팔리는 1번만 돌아오는 세강자에 붙여도 두 자릿수는 나올 거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마필들은 뭐 배당이 엄청나다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5번은 BK 골드는 조교 우수마로 김영균 위원, 김재민이 같이 추천을 드리는 마필로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3경주입니다.
1200m 국산 6등급 역시 이세마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김재민 승부 경주입니다. 1경주 전에 서두에 이제 3경주하고 7경주를 승부 경주로 예고를 드렸었는데 이번 경주가 혼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중고배당까지 기본 배당 자체도 높게 형성이 되겠지만 이변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경주다. 역시 이제 새벽 주교 시 변화폭이 컸던 마필의 선전에 기대감을 갖는 경주이고 제가 노리는 마필이 인기 순위에서는 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 최우수 마필을 노리면서 중고배당 승부를 초반부에 3경주에 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16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4경주는 김영균 의원이 승부 경주로 예고를 해드렸던 경주죠. 4경주하고 9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3경주가 이제 우리 김재민 위원께서 승부처로 잡았고 바로 연타석으로 붙는 승부처인데 네. 우리 김재민 위원께서 아주 깔끔한 또 적중 그러면서 4경주 저까지 적중을 하면 그야말로 초반부에 끝나죠. 승부 조교를 애청하시는 좋아하시는 고객분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 제가 4경주를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물론 인기마들도 여기는 뭐 괜찮아요. 훈련 상태도 괜찮고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그 경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조교장에서 변화를 보인 그 복병권의 마필 두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복병권의 마필도 인기만 못지않은 그런 좋은 상태 그리고 좋은 발놀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어찌됐든 인기마로 간다면 뭐 점배당, 뭐 빨갱이 배당이겠지만 제가 노리고 있는 두 마필을 동시에 추천을 드리면서 인기마로 공략을 해도 최소한 중배당 이상은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네. 한번 노릴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4경주를 배당 노리는 승부처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4경주 1600m 국산 6등급 김영균 의원의 승부 경주입니다. 첫 승부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경주입니다. 1000m 최단거리 레이스예요. 국산 5등급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최근에 이제 기복을 보이는 마필 간의 접전 양상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역시 새벽 주기에 변화를 보인 마필은 있죠. 그렇죠, 있죠. 예, 어떤 마필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뭐 훈련할 때 얘가 과연 국산 5등급 마필이냐 할 정도의 그런 좋은 그 탄력. 몸놀림 네. 그리고 탄력을 보였던 마필은 7번과 유로공주입니다.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4착으로 밀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1300으로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승급전에서 보통 이제 승급전을 거리가 늘어나면 상대도 강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입상 확률은 떨어지거든요. 거의 뭐 동거리 우승할 때 국산 6등급에서 1000m에서 우승을 했으면 승급전에 최소한 뭐 1200이나 1000m 출전했다면 연투를 기대할 수 있는데 1300 거리를 늘려서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좀 위험성이 있거든요. 위험성이. 네, 그래서 지난번에 1300에 출전하면서 착순에 머문 7번만 유로공주가 이번에 훈련할 때 모습은 거의 상위 등급 마필, 거의 뭐 한 국산 3등급 정도 되는 네. 그런 그 발수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7번만 유로공주는 이번 5경주에서는 입상의 한 자리는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이 조교 보면서 네. 저 말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겠다라는 느낌을 그렇죠. 가진 것이 주폭 자체가 좋은 이유가 목이 그만큼 점수 그렇죠. 운동이 그만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세가 좋은 마필은 사실 거리가 늘어도 중장거리까지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마필 중에 한 필이 7번과 유로공주예요. 저도 역시 유로공주는 강하게 보는데
여기 이제 상대마가 사실 여러 두가 좀 거론될 수 있는 경주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예. 점수를 어느 마필에 조금 더 줬어요. 저는 일단 뭐 현장에서는 아마도 제가 볼 땐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4번 마 블랙파인입니다. 요 마필도 지난번에 이제 승급전. 근데 요 마필은 이제 국산 6등급 시절에 1300m 우승을 하고 승급을 했는데 지난번 승급전도 역시 1300을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인기 순위에서는 많이 밀려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선전을 해줬고 아쉬운 3착이에요. 이번에 훈련할 때 일요일 날은 국산 5등급 최강 드라이버 그리고 수요일 날은 국산 6등급 메이저 알파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는 아주 시원시원한 그런 그 발놀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4번마 블랙파인의 입상 기대치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은 특급 감동 요마필도 사실 조금 더 보여줄 거림이 있는 마필로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삼정호 개인하고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삼정호 개인이 인기마 아닙니까? 그렇죠. 인기마인데 19조 만은 대부분 다 인기마입니다. 예, 국산 2등급 마필 내측에서 같이 잡고 구보를 타주는데 안 밀려요. 오히려 내측에서 걸음이 조금 더 근소하지만 앞서는 탄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삼정호 개인이 덜 좋은 거냐, 특급 감동이 그만큼 좋아진 거냐, 요거 가지고 이제 저는 고민을 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급 감동 요거 이제 뛰는 거 봐서 저는 삼정호 개인을 잘하면 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급 감동 못 들어오면 특급 감동하고 걸음에서 편차를 보이지 못했던 삼정호 개인을 세게 볼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죠. 이제 그것도 동시에 그냥. 그렇죠. 그 부분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특급 감동이 얼만큼 띄워주느냐에 따라서 삼정호 개인의 평가까지 저는 맞물려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같이. 예, 그래서 일단 특급 감동이 좋아졌다면 이번 경주에서 유로 공주까지 제압하고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게이트가 일단 좋고 네. 또 전개도 좋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번마 이 특급 감동 요 마필도 조교 우승마로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뭐 조금씩 좋아진 마필들이 그렇죠. 있어요. 뭐 2번마 썬더돔이라든지 외곽의 11번 막강볼트 뭐 이런 마필들도 네. 조금씩은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2번마 썬더돔도 뭐 지난번에 역시 1000m 입상을 했고 승급전이지만 훈련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번 막강볼트도 계속해서 병합 훈련을 해주면서 걸음을 늘렸기 때문에 이런 두 마리의 마필이 뭐 인기권에 밀려 있어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인기마에 치중하지 마시고 다른 그 보편권의 마필들까지 현장에서 때깔 좋고 상태만 좋다면 또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김영균 위원하고 첫 방송 금요일 거 하면서 저희가 삼복승 추천드린 마필이 87배짜리 딱 꽂아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예의 이제 훈련 상태 우승마들이 입상을 많이 해줬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드린 마필들이 입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마리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5번마 노던 비카요. 노던 비카.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바닥만 되고 있어요. 바닥만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속보 탈 때도 눌러 타면서 좀 정성을 많이 기울이는 모습이고 이 눌러 타서 지구력 보완을 좀 하려는 노력이 좀 엿보였던 마필이고 채찍에 대한 반응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더 뛸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마필이 5번마 노던비카입니다. 그래서 삼복승 배당마는 5번마 노던비카도 W 표시를 좀 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는 경주인데요. 초반에 레이스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경주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주로 봅니다. 어떤 마필이 선행을 주도하고 어떻게 레이스를 풀어가느냐 전개 상황이 변수죠. 가장 좋게 본 마필이 어느 마필이에요? 저는 이제 3번만 영광의 신화입니다. 이 마필은 최근은 좀 주춤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번에 훈련 때 그 걸음을 보면 이번 경주에 출전한 12두 가운데 돋보인다 할 정도로 굉장히 스피드가 좋았고요. 월요일날 국산 3등급 BK 보스라는 마필. BK 보스가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문중원 기수가 계속 타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을 앞서갈 정도로 순간 스피드도 좋았고
직선주로 지나서 코너를 돌면서도 시종일관 앞서가는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3번마 영광의 신화, 이번에 조인권 기수 태웠어요. 조인권 기수가 최근 또 말 아주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3번마 영광의 신화는 세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교 우수마예요. BK 보스가 상위 등급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3등급 마필인데 이 마필하고도 이제 내측에서 잡고 앞서는 모습을 이제 보셨기 때문에 조교 우수마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역시 좋습니다. 6번마 하늘의 뜻하고 네. 1번마 로열 켈리하고 어느 말을 더 좋게 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마필 상태나 네. 기수의 능력으로는 6번마 하늘의 뜻이 아마 더 많은 인기를 끌 겁니다. 하지만 1번마 로열 켈리는 분명히 이번엔 많이 좋아졌어요. 스피드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요 마필 앞에 가면 더 띄워주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아마도 문중원 기수가 나가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일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이트가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죽자사자 밀어서 선행을 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선행을 가서 버틸 확률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6번마 하늘의 뜻 같은 경우가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 미호하고 두 마리가 싸우고 그 경험거리가 상당히 길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미호는 자빠졌는데 하늘의 뜻은 그걸 견뎌내고 그 경합을 이겨내고 우승을 차지할 때 야, 정말 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미호가 사실 지난주에 입상했거든요. 그렇죠. 같이 뛰었던. 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물론 혼합 경주에 출전을 하는 국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이 하늘의 뜻도 만만치 않다라고 봐요. 그렇죠. 예. 이것도 이제 국산 4등 상위 등급이죠. 상위 등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예. 국산 4등급 타이거 슬램하고 병합을 했는데 타이거 슬램보다도 스피드 면에서는 더 잘 나와주고 있고. 타이거 슬램은 지금 이제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조금 맛이 간 것 끄덕끄덕하고 같아요. 예.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쨌든 6번마 하늘의 뜻하고 1번마 로열 켈리. 전개로는 로열 켈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그렇죠. 게이트도 좋고. 예, 게이트도 좋고. 그래서 요거 조금 애매해요. 그 중에서 1번, 그 다음에 6번. 두 마리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영광의 신화, 조교 우승하고, 가장 문제의 마필이 이제 2번마 슬블리인데, 그렇죠. 예, 요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요거는 뭐 진짜 요건 계륵이죠. 계륵이에요. 참 10번 뛰는 동안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입상이 없는데, 근데 요 말이 그 주행이 안정적이지 못했던 말인데 이번에 훈련할 때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발스힘도 출전했던 중에 가장 좋았고, 그래서 요주의 복병은 바로 2번마 슬블리가 아니겠느냐. 또 전부 이제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고, 예. 영광의 신화는 따라가는 마필이지만 1번마 로열 켈리라든지 6번마 하늘의 뜻이 만약에 선행 각축을 벌이면서 종반에 무뎌진다면 또 2번마 슬블리가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슬블리 같은 경우는 아마 인기 순위에서 좀 밀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삼복승을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뭐 그 정도 3천만 와도 배당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뭐 아낄 일이 없죠. 그러니까요. 열심히는 탈 텐데 이제 몇 차기냐가 중요한데 3차까지만 오면 요게 이제 삼복승 배당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조금 낮았습니다. 슬블리. 뭐 계속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는 있지만 또 대기만성형의 마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말들이 또 28주의 함선 마방에서 가끔가다 배당을 선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2번마 슬블리는 삼복승 배당마로 일단 노트해 두시기 바랍니다. 7경주입니다. 1300m 국산 5등급 암말 경주예요. 12마리가 출전한 경주인데 요거는 이제 김재민 승부 경주 두 번째입니다. 이번 경주는 저는 인기 순위 무시하고 말이죠. 새벽 조교 우수마 지금 이제 3마리 정도를 꼽아놨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막권 조합은 일단 고배당이에요. 중배당 이상입니다. 인기 순위 무시하고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은 제가 삼복조로 승부를 때려요. 3마리 복조로.
그리고 인기마 중에서 이제 대길 팔리는 말 중에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마필은 사실 삼복승 방어로 봅니다. 그래서 중고배당을 예를 들어서 40배, 50배를 저는 20%만 공략해도 800%에서 한 1000% 되거든요. 그렇죠. 20% 적중을 하면 그렇죠. 환수율이 그 정도 환수가 나오는 승부경주라면 사실 8배짜리 단방으로 승부 때려야 800%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네. 한방 때려야. 한방 때려야. 근데 40배, 50배라면 20%만 적중해도 저는 환수가 나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60%를 만약 삼복조로 투자를 했다면 인기만 한 마리 껴가지고 요거 삼복승 조합으로 하면 4구멍이 나옵니다. 10%씩 깔았을 때 요 삼복승 조합에서 보통 999가 터져요. 그러면 그거까지 맞으면 뭐 2000%가 쉽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환수가. 구 배당이면 뭐 이건. 그래서 저는 7경주는 말이죠. 중고배당을 기대하는 승부경주입니다. 인기순위 무시하고 새벽 조교 때 휠이 꽂혔던 마필 3마리를 노리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좀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7경주는 저 컨셉하고는 좀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7경주는 승부를 고배당으로 본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8경주입니다. 16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도 기량차가 아주 크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느 말 대가리 잡았어요? 뭐 저는 9번만 로열 하트를 대가리 잡았습니다. 예. 이 마필이 전상적으로. 최근에 뭐 워낙 잘 됐어요. 그렇죠. 뭐 이번에도 뭐 훈련으로 봐서는 예. 연승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또 의지까지 보였고, 국산 3등급이죠. 당대 알파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뭐 구마 로열 하트는 이번에도 뭐 연승 하다못해 최소한 입상의 한 자리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부담 중량이 이제 좀 많이 늘었어요. 네, 4.5kg. 네, 4.5kg가 늘어서 믿어 못 믿었는데 조교는 진짜 좋아요. 근데 요게 이제 4.5kg 늘었는데 그래 봐야 55.5kg예요. 그렇죠. 뭐 이거 정도 이기지 못하면 그건 뭐 능력만 아니죠. 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계자들과 조교사, 뭐 기수들 이렇게 이제 대화 나눴던 내용들을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마령 기준으로 지금 3세 순말입니다. 그러면 마령 기준으로 봤을 때 마령을 넘어서는 부담 중량은 아무래도 이제 마필들이 좀 버거워하는데 그렇죠. 그 마령에 왔다 갔다 하는 부중은 예를 들자면 50kg나 55kg나 그렇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로열 하트가 뭐 네. 57kg나 58kg 그렇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55.5kg는 이건 뭐 언제든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부담 중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3연승을 하고 있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대마가 또 만만치 않아요. 네. 어느 마필의 점수를 좀 많이 줬습니까? 저는 8번마 퀸스 퀸입니다. 요 마필은 그래도 나름대로 대상경주만 골라 썼던 그런 그 능력 마필이고 이번에 훈련 때도 상위 등급 마필하고 계속 병합을 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이번에 이제 임성실 기술을 올려놨어요. 별로 그렇게 33조의 권승주 마방의 기승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던 임성실 기술을 올려놨는데 직접 가서 훈련도 열심히 했고 또 마필 자체가 이제 채찍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8번마 퀸스 퀸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인데 이 임성실 기수의 그 특유의 그 뛰어난 기승술까지 더해진다면 충분히 입상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교 때 네. 좀 좋게 본 마필이 2번 막 돌아온 군함. 돌아오구나. 요번에 사실 상대들이 강해진 건 맞죠? 승급전이니까. 이착승 군함 그렇죠. 마필이니까. 네. 그러면 지난번에 이겼던 게임 체인저는 3마신이나 이겼는데 왜 돌아온 군함을 얘기했느냐? 네. 근데 게임 체인저는 사실 그렇게 변화 있는 조교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좀 기복을 좀 보였죠. 근데 이제 돌아온 군함은 사실
이 내측으로 약간 기대는 맛이 있어요. 구보 탈 때 보면. 그래서 추진을 제대로 못하는데도 스피드는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만약 직진성만 보장이 된다면 엄청 더 뛰겠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새벽 조비시에 받았어요. 그래서 2번마 돌아온 구남이 이번 경주에 안 팔려요. 인기 5위 안에도 제가 볼 때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한 7위권? 7, 8위권, 그 정도. 6, 7위권 이렇게 팔린다면 2번만 돌아온 구남은 삼복승도 재밌다. 삼복승. 왜? 조금 기대는 맛은 있어도 전체적인 파워감이나 스피드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2번만 돌아온 구남 요 마필을 배당 마필로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0번 나참 담양태양은 어떻게 봤어요? 담양태양은 뭐 훈련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출전한 이번 경주에 출전한 마필들을 이기기는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0번마 담양태양 요건 이제 경주 조건을 보면서 요건 이제 안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걸 결정을 해야 되는 말인데 분명히 훈련 상태는 좋아졌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출전한 마필들이 이제 한 3두를 좀 세게 보기 때문에 10번마 담양태양까지 보기엔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8경주 9번마 로열 하트와 8번마 퀸스퀸 김영균 의원 두 필에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준다고 표현을 해주셨고 저는 2번마 돌아온 구남은 조교는 좋고 전체적으로 삼복승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1200m 혼합 3등급 마필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김영균 의원이 예고 승부 경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경주예요. 두 번째 승부 경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부산 구경주는 제가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거의 뭐 깜빡이로 팔릴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깜빡이로 팔릴 텐데 그 깜빡이로 팔리는 말을 저는 아예 그냥 삭제하고 좀 중배당 정도를 노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현장에서 중배당이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깜빡이성 그 인기만 한두를 걷어내고 공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백기련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깜빡이는 아니라는 얘기고 축 세워서 두 방으로 압축 승부를 할 생각인데 뭐 현장에서 그야말로 마필 자체가 뭐 미쳐 있다든지 이건 추천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의 말이 있다면 그 말 한 마리 정도는 안고 가겠지만 깜빡이 팔려줄 한두는 확실하게 걷어내면서 한번 좋은 적중과 함께 환수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경주면은 중반부 넘어서 후반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후반부 거의 시작인데 후반부죠. 제가 중간에 7경주가 있고 김영균 의원이 이제 9경주가 있는데 승부경주는 사실 반타작만 해도 손해는 안 보는데 그렇죠. 예,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한 김영균 의원 9경주 두 번째 승부경주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400m 국산 3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주목받는 마필이 이제 11번과 최강포스원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 중량은 3.5kg가 늘었는데 요 정도는 또 극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훈련 때 걸음발 정말 좋잖아요. 항상 좋아요. 예, 쭉쭉 뻗어주는 발놀림이 정말 시원시원한 그런 마필입니다. 7번 뛰어서 4승에 2착 2번이면 딱 한 번 부러지고 계속 입상을 하고 있는 말인데 그렇죠. 조성권 기수가 직접 훈련했는데 그 스피드감이라든지 뻗어주는 발놀림으로 봐선 이번에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생각이 듭니다. 예, 상대방 1순위는 우주스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주스타가 지난번에 변화를 보였고 이번에 상위 등급이죠. 인더백, 국산 2등급 인더백이라는 병합을 했는데 오히려 인더백을 길게 직선주로 지나서 1코너, 2코너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12호 우주스타가 앞서가는 그런 달력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하게 눈에 띄는 마필은 사실 없는데 저는 또 복병을 또 좋게 본 마필이 있어요. 네. 9번과 파인드님 어떻게 봤어요? 9번마 파인드림도 이번에는 괜찮죠.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게
활기가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네. 이제 6세가 되면서 네. 조금 이제 글쎄요 뭐 기대를 할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그런 조교 상태를 보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 김재민 의원께서 활기가 좋다라고 했으면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일단은. 네. 어쨌든 뭐 9월 27일 날 와이어 고정술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수술인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거세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거세는 아닌 것 같고 예. 이제 그 와이어 고정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뭐 무슨 뭐 인대가 늘어났다든지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당겨서 고정을 네. 한다든지 뭐 그런 와이어 고정이라는 말 자체로 봐서는 그런 네. 그 수술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한 달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한 달이 아직 안 된 건데 애적인 활기는 뭐 상당히 좋게 봤어요. 9번 화인드림. 요거는 이제 비인기 마필이에요. 비인기 마필인데 일단 W 표시를 좀 해 두셨으면 좋겠고 11, 12 말고 네. 복병 최고 복병으로 본 마필이 어느 마필이에요? 저는 최고 복병으로 본 마필은 4번 BK 보스입니다. 근데 BK 요거는 보스. 복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르기 위한 복병이라는 거죠. 자르기. 요건 이제 안고 가는 복병이 아니라 네. 인기껏 말이에요. 이게요? 예, 요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3위 아니면 4위 정도는 팔립니다. 그래서 요런 그 과도한 인기를 끄는 말 요거를 하나 자른다면 그만큼 적중 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4번 BK 보스를 복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계속해서 병합 상대를 앞서가는 그런 걸음을 보여왔던 말이고 또 호흡도 굉장히 뭐 좋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요번에 훈련할 때는 글쎄요 뭐 후두편 마비인가 뭐 이런 질병이 있어서 그런지 호흡 소리도 많이 거칠고 네. 그 하위 등급하고 병합을 하면서도 앞서가질 못해요. 네. 저희가 앞에 이제 방송했던 경기에 그렇죠. 같이 말씀을 드렸죠. 예. BK 보스하고 같이. 영광의 신화. 예. 네. 근데 앞서가지를 못해. 근데 여태까지는 전부 앞섰거든요. 상위 네. 등급하고 붙여도 이놈이 앞서갔고 어떤 말하고 붙여도 풀렸 때는 앞서갔던 걸음인데 이번에는 따내질 못해요. 네. 오히려 밀리는 걸음 계속해서. 근데 요게 이제 인기마로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4번마 BK 보스를 요거를 걷어내야 된다. 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시장을 보다 보면요. 예시장에서 아주 때깔이 좋아 보이는 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못 뛰는 놈이 예술명. 예술명. 이건 지금까지 예시장을 보면 나빠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나빠 보인 적이 거의 없는데 이 말 보는 입장에서는 또 때깔 좋으니까 그렇죠. 혹해가지고 불르면 삼착이네. 근데 때깔이 좋다는 건 컨디션이 그만큼 좋다는 건데 이게 좀 근성이 없나 봐요. 마크 자체가.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사실 상대마들이 좀 강하긴 했죠. 그래도 강했고 좀 막혔고. 예, 그래도 3차 공고도 어떻게 보면 뭐 잘 뛰는 건데 저는 이제 복삼복을 추천했으니까 삼복은 뭐 엮었는데 요거를 복순까지 먹었으면 이제 요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이 이제 예술명인데 예시장 보시면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이면은 야 저거 활기가 좋구나라는 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시장 상태를 좀 보여주는 마필이 이번 예술명운입니다. 어쨌든 말이죠. 11 최강 포스원 12 우주스타 2마리가 좋고 4번마 BK 보스는 조교로는 별로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A에 이제 7번마 스마트 젠틀맨이나 조금씩 변화를 보인 마필들이 있는데 저는 9번마 파인드림을 이제 3복승 배당 마필로 언급을 해드리면서 10경주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800m 2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11경주가 마지막 경주예요. 그렇죠. 네, 제주 경주가 6개로 줄고 하나가 줄고 부산 경마가 10개에서 이제 11하로 늘었는데 요게 이제 가장 고민되는 게 6번마 3.5개인이에요. 대가리 잡았어요? 네, 잡긴 잡았는데 좀 찜찜해요. 찜찜하죠. 네, 찜찜해요. 아주. 네. 네. 요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급 감동하고 병합할 때 그 느낌이 특급 감동 A측에서
사실 걸음이 시원치가 못했어요. 그렇죠. 예. 뭐 특급 감독하고도 그렇지만 얘가 또 이제 하이섹시라는 마필. 네, 하이섹시하고도 마찬가지고. 하이섹시하고 붙였는데도 하이섹시 외곽에서 외선에서 탔고 얘가 안에 있었는데도 못 따라. 오히려 하이섹시가 더 하이섹시가 앞서가는 그런 건 거거든요. 3등급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찜찜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실전 가서 얼마만큼 얘가 이제 능력 발휘를 해줄지 그러한 점이 이제 관건인데 일단 훈련 때는 베스트는 아니다. 하이 등급을 못 따라갈 네. 정도. 그 그래서 정도. 요거 일단 삼정어게인 물음표를 해놓고. 이건 이제 물음표죠. 예, 물음표를 해놓고 만약 삼정어게인이 현장에서도 좀 덜 좋아 보이면 꺾을 수 있으면 승부처가 될 수 있어요. 꺾어야죠. 그러면. 대가리 꺾으면 승부지 뭐. 그렇죠. 배당인데. 예. 그럼 대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조교가 상대적으로 좀 좋았단 말. 뭐 그렇게 따진다면 지난번에 삼정호게인한테 반마신 지고 3차로 났던 8번마 킹더그레이. 좋게 봐야죠. 이 마필은 이제 이번에 좋잖아요. 좋아요. 그런 상태로는 오히려 삼정호게인보다 8번마 킹더그레이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킹더그레이 봐야죠. 그렇죠. 또 봐야 될 마필이 12 아니에요? 12 블랙 사파이어는 요게 조금 지난번에 워낙에 강자들하고 뛰어서 그런가 늑발해가지고. 네, 조금 졸전이다. 활기면에서는 아직 회복이 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근데 이제 착지 불량으로 늑발했던 걸 감안한다면 그렇죠. 근데 뭐 이성재 기수는 예. 이때 당시엔 뭐 말하고도 그냥 뭐 호흡도 안 맞았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블랙 사파이어를 워낙에 좋게 봤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이성재 기수가 아주 그냥 초반부터 기대를 못하게끔 아주 늑발과 동시에 아주 제대로 아주 저에게 아주 실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유현명 등짝이라 조금 이제 등짝은 좀 낮았다라고 하는데 말 상태는 그냥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삼정어게인을 꺾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렇죠. 그래도 한 3마리 정도 안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킹더그레이 한 마리 있고 이제 10번마 터프 컨트리도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바닥은 쳤습니다만 얘도 아주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조창욱 기수가 아주 강하게 훈련을 했고 조창욱 기수는 본인이 이제 직접 아주 강하게 훈련한 마필의 그 승부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0번마 터프 컨트리는 상대는 좀 강한 면이 있지만 완전히 무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삼정어게인이 질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죠.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경쟁력이 한걸음이 있는 그런 말이고 또 안쪽에 4번마 끝판 부스터. 이것도 뭐 거의 실전 같은 그런 훈련을 해주면서 걸음을 들였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곤 기수로 안장까지 교체를 했어요. 일단 이제 경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봐서 지난번에 못하는 기수가 탔는데 이번에 잘 타는 기수로 바꿨다면 그 말은 어느 정도 승부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객관적으로. 뭐 괜히 조성곤을 태울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 8번, 10번, 10번, 4번. 네. 저 한 마리만 얘기하면 2번 로열 임팩트. 로열 임팩트는 조교량을 좀 이번에 늘렸어요. 그렇죠. 많이 늘렸죠. 그래서 게이트 조건을 감안했을 때 얘도 아주 깡바닥에서 사실 타는 말은 아닌데 최근에는 그냥 승부기가 없이 출발이 좋아도 그냥 주춤주춤하면서 그냥 뒤로 그냥 밀려 있는데 이런 말들이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김정우 기수가 계속 타던 말인데 이번에 송경희로 그렇죠. 송경희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승부의지는 있다. 그리고 이제 말 상태가 김재민 형께서 좋다라고 하시면 이런 건 이제 다양한 삼복승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복연이라든지 뭐 이런 데 활용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삼정어게인이 베스트는 아닌데 요게 이제 레이스를 약한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요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사실 같이 한번 고민을 더 해보시고 마지막 경주를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말이죠 현장 속보 마지막 경주 한 경주
팔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네. 이번만 로열 임팩트를 우리 김재민 위원께서 추천하셨잖아요. 요거는 송기영 기수가 적임 기수입니다. 예, 어쨌든 좀 변화를 보이기를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마필 중에 한 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1경주까지 이제 모두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면 옛날에 리빙 TV 방송할 때보다 더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비슷하더라고요. 뭐 40분씩 예, 그래서 좀 재미있게 방송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교 때 이제 본 거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저희도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인데 벌써 끝났어요. 근데 금방 끝난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예, 시간이 꽤 지났어요. 네, 그렇죠. 예, 결과까지 좀 좋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수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요. 내일, 목요일 또 새벽 훈련 관찰하고, 조금 더 현장 속보 때는 집중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